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종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심장내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이제 방역 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과 이제 찬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외래에 오셔서 보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나리자는 아마 줄 서시다가 아마 그 KF94를 사실 못하셨나봐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참 마스크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공고사항을 보면 2020년도 1월 29일에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콜록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콜록하는 것을 이 비말을 그 침방울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기침,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세가 심한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 의심자를 돌볼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감기나 이런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자기들이 항상 먼저 이제 선별진료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코로나보다는 개인 의원에 가서 단순 감기의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어서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서 먼저 치료를 하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뭐 그 몇 마디 가지고 지금 지역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이 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이 의심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반드시 써야 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 그리고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까도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침방울에 의해서 1m에서 2m 이내의 침방울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거고 이 공기 중에 감염은 없다. 공기 중으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공기 중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은 홍역이나 수두나 혈액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의 특징은 이 침방울에 의해서 이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알코올 소독제나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30초 동안 손톱 밑이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쓸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있는지를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이제 그것이 그리고 마스크를 자꾸 만지게 되는 것도 처음에 마스크를 그걸 보고 좀 잘 쓰셔야 되는데 자꾸 내려오면은 그 필터 부분을 자꾸 만져요. 그래서 이제 사용 중에서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외래에 오셔서도 이제 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또 타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실 때 막 마스크를 KF94 그 필터를 막 만지게 되면은 제가 여기 손 세정제나 아니면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상황이 참 외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오래 써서 마스크가 축축해지고 세균수로 교체해야 되고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 전에는 이제 손 씻기, 가짜 손톱과 반지도 이제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대문, 손잡이, 매주 가방도 닦아야 되고 마스크 쓰고 벗을 때는 휴지를 감싸서 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KF94의 이 필터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손을 대어서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손을 대는데 처음에 쓰실 때 마스크를 그걸 보고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눈에다가 오른쪽으로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코로나 짜파게티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계라든지 반지 뭐 이런 것을 주렁주렁하는 이런 부분도 잘 알코올 티슈나 소독 티슈 같은 걸로 닦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하면은 또 면역력이 강화되겠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특별한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백신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무엇을 더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물 마시는 거 그래서 점막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추위가
죽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심혈관 위험인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야 되는 이런 진료소는 또 빠지지 말고 마스크 착용해서 가셔야 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초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타인 영양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한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제일 큰 성입니다. 리원양이라는 이 훌륭한 이 중국이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 의사가 그걸 했는데, 이제 공안이 콕세모민하고 이게 가짜 정보를 유포한 데에서 공안에 깔려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우한에 또 나중에 또 남아서 또 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래서 이제 쉬지도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바이러스 버든, 그 많은 바이러스의 총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도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 과로와 스트레스, 이 바이러스의 양들이 많은 곳에서 있게 되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은 장내 유익균을 노려야 된다. 우리의 어떤 면역의 80%는 소장과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이제 좋은 유익균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면역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역 비타민 C와 D를 복용하고, 그리고 아까 리원양 선생님처럼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좀 이렇게 제가 재미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 또 좀 우리가 좀 얼굴을 펼 수 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고 말씀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웃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격려도 하고, 그래서 맨날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거치지 않는 비가 없고 마르지 않는 땅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 그리고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과 주3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데,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유익균들이 많은 발효식품들과 그리고 식이섬유들을 많이 복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것은 유산균, 유익균들이 내려가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장과 대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먹는 음식, 불량미가 있어야 되는데, 불량미에 해당하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세지방산들이 장의 어떤 상처받은 부분도 힐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어떤 좋은 시스템들에서 면역을 늘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요즘은 이런 영양학에 대한, 뉴트리션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건강한 성인 소아 환자에서는 유산균제와 식이섬유 섭취가 급성상기도 감염의 기간을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강황, 카레 성분 같은 이런 것들이 독감 감염의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또 이런, 그래서 이제 저도 한때는 한 일주일 동안 카레만 먹으니까, 처음에는 카레가 참 맛있던데 일주일째 먹으니까 그것도 참 먹는 것이 힘들더라는 생각, 많이 힘들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것이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참 감론 일박이 7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유일하게 비타민 C가 몸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만큼은 아까도 식이섬유나 채소,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양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을 정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되는 이런 것은 혈관 외벽의 어떤 탄력성 매트릭스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하는 이제 콜라겐 생성에 이제 도움이 바이타민 C가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 이설맥이나 폐포의 항바이러스성 면역물질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심혈관 기능,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생성과 관련돼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C들은 꼭 섭취를 해야 된다. 주요 실험을 보면, 여기 보면 WT가 와일드 타입이고요. 이것은 이제 유전자 변이 너가웃 마우스를 만든 거고요. KO 플러스 바이타민 C는 바이타민 C를 사람만 못 만들지 쥐라든지 다른 포유들은 다 몸에서 생합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쥐들은 와일드 타입은 원래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고, 너가웃 마우스는 마치 사람처럼 바깥에서 주지 않으면은 합성을 못하도록 유전자 변이시킨 이런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비타민 C를, 너가웃 마우스에다가 비타민 C를 요 세 군을 갖다가 비교를 했더니만, 야생종 보면은 쥐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가웃 마우스는 벌써
고개를 푹 숙이고 굉장히 털도 많이 빠지고 아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마우스들을 보면은 이걸 보면은 체중 증가의 이 체중도 증가가 생존과 비타민C를 줬을 때는 체중 증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C의 레벨을 이제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가운 마우스는 이제 비타민 레벨이 쫙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 이 독감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줬을 때 이 와일드 타입, 야생종, 천연에 있는 쥐와 그리고 이제 너가운 마우스 유전자 변이를 했지만 비타민C를 주는 군에서는 인펙션, 감염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너가운 마우스의 그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한 이거에서는 감염이 심하게 와서 폐렴으로 이제 빨리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쥐의 실험인데요. 사람에서는 이제 비타민C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제 그동안은 70년간의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항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뭔가를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계 미국 교수인 지영펑이라는 분이 우한에 파견이 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들을 바이타민C를 메가도즈로 해서 썼더니만 에크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나빠져서 이제 에크모까지 쓰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바이타민C를 이제 메가도즈로 쓰고 나서 이렇게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한 했을 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 손상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면은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70년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바이타민C가 장기도 감염의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코크레인이라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이게 유출하게 비영리 단체이면서 이런 연구가 보면은 상반된 내용들이 많았을 때 그것을 최종 중심을 잡아주는 리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이 학회 그룹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29개의 그 연구를 70년간 있었던 것을 13,000명 정도가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했더니만 비타민C가 감기 예방 효과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놀랐는데요. 그런데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병행하는 이에는 예방 효과가 비타민C를 먹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까지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참 우울한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이타민C를 계속 복용하는 군에서는 감기의 발병 기간을 성인에서는 8%, 소아에서는 14%를 감소시켰고 더 중증도도 많이 약화되었다, 중증도를 개선시켰다라는 이런 논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크레인이라는 그룹에서 나왔다면 믿어도 된다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바이타민C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때까지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시험하는 어떤 트라이얼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똑같은 바이타민C를 먹었을 때 이게 바이타민C가 이 바이러스를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들을 제거하고 하는데 그 백혈구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당뇨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한 25%밖에는 박테리아를 제거하지 못한다. 또한 이제 비타민C와 D 그리고 아연과 같은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미세 영양소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감염병을 그 위험도를 줄인다고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논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이런 면역세포에 이제 영향을 주어서 T셀의 펑션과 이런 덴드라이트 셀 이런 것들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어서 이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체내 칼슘 조절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이런 질환들을 해서 비타민 D는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합성되는데 햇빛을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수영장에도 가고 그리고 해변가에도 이제 해운대 해변가에서 새카맣게 거슬러 오면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진호가요. 이번 겨울에는 감기에 안 걸리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완전 흑인처럼 새카맣게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감기가 안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어서 이 면역이 좋았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미세먼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이 햇볕을 마음 놓고 이렇게 쪼일 수가 없고요. 유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야 된다고도 하죠.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며 면역세포의 생산을 도와주고 면역 증진과
항암력부터 하는 이제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용량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복용을 하고, 특히 바이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메가 도즈, 그리고 우리가 상용량으로서는 어디까지 하면은 신장결석이 요로결석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